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모일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눔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행여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눈에 보여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모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정제인 오화를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화 지장간 속에는 재성인 병화와 정화, 관성인 기토가 들어있습니다. 재성인 병화와 정화는 12운성으로 걸록과 제왕에 놓이고 관성인 기토는 정화와 화토동법으로 같으니까 같은 걸록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 임수는 삼명통에서 출호라 해서 가을에 있을 뜻하고 큰 강, 호수, 바다 등을 뜻합니다. 큰 강이나 바다를 뜻하니까 임수일간은 도량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로는 제비를 뜻해서 임수일간들은 옷을 잘 입고 멋을 추구하는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일지오화는 삼명통에서 봉우라 해서 옛날에 소식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봉합부를 뜻하고 동물로는 말이라서 역마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는 천복성 또는 오복성이라는 뜻이 있어서 일지에 오화를 놓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복은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모일주는 글자의 모양이 물가에 있는 말의 모습인데 말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가에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으니까 고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또 오화는 태지에 놓이는데 태는 아이를 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찍 이성의 눈을 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나 자식이 이모일주라면 청소년 시기부터 쭉 이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는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무언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데 또 이모일주의 글자가 물이 끓고 있는 형상이라서 서둘러 어떤 일이든 시작을 잘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바로 때려치기도 잘하는 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시무종의 문제를 잘 고려해서 끝까지 인내로 가야지만 성공을 할 것입니다. 일간 임수는 지장간 속에 정화와 안명합을 하고 있어서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명합을 하게 되면 부정망상으로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의심하게 되는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은 것으로 다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 안명합으로 놓여 있어서 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지오화는 인호축 탕화에 해당이 되는데 임목의 경우는 인사신, 오화는 오축진, 축토는 미오술에 운이 올 때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 임오일주는 일지에 오화를 깔고 있으니까 오축진에 운이 오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과 같은 증상으로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화기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화기제는 위로 올라가려는 뜨거운 불과 아래로 내려가려는 차가운 물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모일주는 수화 상징이라는 다소 변덕스러움도 가지고 있지만 수화 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거나 재물을 많이 취할 수 있는 등 좋은 기운을 가진 일주입니다. 일지에 오화를 놓으면 신금의 운을 만날 때 의마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뜻은 달리는 말과 같고 마음은 까불기를 잘하는 원숭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오화가 신금운을 만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서 탐욕을 부리다가 내 뜻과는 다르게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운에는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임신일주는 구추 방해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말은 9가지의 추한 것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9가지라고 했지만 망신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모일주는 재성과 안명합을 하고 있고 또 로강으로 있는 강한
재성의 기운으로 주색과 도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구추방해살로 인해서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거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된다면 들키게 돼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모일주는 재성에 대한 강한 욕심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도 자기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어서 때려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된다면 글자의 형상을 보면 불을 떼고 밑에서 불을 떼고 위에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식업 쪽의 분야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오화는 정제이면서 12운성으로 태지에 놓이고 오화 지장간 속에 재성인 병화와 정화는 걸럭과 제왕에 놓입니다. 그러니 태공, 록, 왕, 좌에 해당합니다. 재성이 로강이라서 부친이 능력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유산까지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제 편제의 재성을 로강으로 다 갖고 있어서 재물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착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도박에 빠지거나 투기 같은 것으로 재산을 다 날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덕이 있지만 안명합을 하고 있어서 부정망상하기 쉽고 합도하고 있어서 재성들을 취하고 있으니 바람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오화 지장간 속의 관성인 기토는 정화와 화토동법으로 같으니 같은 걸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공, 록, 왕, 좌에 해당합니다. 관성인 기토는 병화, 정화로부터 화생토를 많이 받아서 왕이 지니까 직장에서든 자기 장사든 하던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태의 특성 또한 유시, 무종이나 용두, 삼위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시작은 잘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끝맺음을 잘하지 못해서 결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여명의 경우 능력이 있고 가정적인 남편과 만나니까 남편 덕이 있는데 재생관 하니까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내줘도 잘할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자식은 성공하는 듯 하지만 태궁 속 자식이라서 큰 성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상과 인성이 없으니 인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상을 인종에서 보면 임수일간이 양일간이니까 양간인 간목을 인종하면 태공 사종에 놓입니다. 여명의 경우 자식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 공부로는 성공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식상이 태에 놓이니까 유산이나 낙태 등의 산액이 따를 수 있고 자식의 건강을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다면 강휘 상형으로 자식은 훌륭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를 잘 살펴야 함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성인 경금을 인종에서 보면 태공 욕종에 해당이 됩니다. 태에 놓이니까 머리는 좋으나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모일주는 신유 인성 공망이라서 학문으로의 성취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과 관련한 일머리에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치는 활동성이 많고 멋부리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로강에 있는 부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친의 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일주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모일주의 특성 중 일부분입니다.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모일주에 대해서 보충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모일주는 천복성 또는 오복성이라고 하는 복성을 가진 일주입니다. 그러나 태궁 속에 있어서 유시무종하니까 돈을 모았지만 다 새어나갈 수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 뒷심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서둘러 포기하지 말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성을 갖고 있으니 이모일주들은 한 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유시무종을 극복하시어 복을 누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또 일탈은 조심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일주만을 놓고 설명드리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사주 전체의 형국을 잘 살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